자, 이번에 수열의 극한의 꽃입니다. 꽃. 실제로 수능에서 만나는 수열의 극한 문제, 풀이 문제의 대부분은 무한 등비 수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 무한 등비 수열? 무한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의 극한. 무한 등비 수열. 그냥 붙입시다. 자, 얘는요, AN이 있는데요. A 아래 n-1제곱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얘는 공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6단계로 선생님이 나눠서 할 거고요. 그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몇 단계로 나눌 거냐면 4단계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4단계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요. 얘는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공비가 -1과 0과 1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는 1보다 큰 경우를 첫 번째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0에서부터 1 사이 두 번째, 그 다음 0에서부터 -1 사이 세 번째, 그 다음 -1보다 작은 경우를 네 번째, 그 다음 얘를 5번째, 얘를 6번째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따져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씩 보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공비가 1보다 큰 경우 하나 예를 들어서 봅시다. 1번 예제. 공비가 1보다 큰 경우 예제. A에는 2의 n제곱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2, 4, 8 해가지고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지? 이렇게 찍히게 될 거야. 맞지? 그럼 얘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결과물도 무한대가 된다는 걸 쉽게 예측이 되죠. 맞아요. 자, 그래서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가 되냐면 이때는 무한대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공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AN을 2분의 1로 해봅시다. 2분의 1의 n제곱. 자, 그러면 얘는요. 처음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점점점 줄어들면서 0으로 수렴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을 거야. 맞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수렴하게 돼요.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 -1보다 크고 R이 0보다 작을 때예요. 그럼 AN은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그림을 또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처음엔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8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얘는 0으로 수렴하는 형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극한값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으로 수렴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R이 -1보다 작을 때예요. AN은 -2의 n제곱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요. 처음엔 -2, -2, 플러스 4, -8, 플러스 16, -32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발산이 되겠죠? 발산이다. 맞지?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얘는 여기 조금 비어서 정리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이쪽으로 갈게요. 다섯 번째는 여기 잘라가지고 이렇게 놨습니다. 다섯 번째는 R이 1일 때예요. 맞죠? R이 1일 때입니다. R이 1일 때. 그러면 AN은 -1의 n제곱 해봅시다. 그냥 편하게요. 그럼 얘는 -1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야 1이라고 했는데 쏘리 -1이 됐어요. 자,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 계속 나오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1로 수렴을 해요. 자, 그런데 이 1의 의미가 뭐냐면 초항이에요. 초항. 첫 번째 항이 3이야. 그런데 공비가 1이잖아?
그럼 두 번째 항도 3, 세 번째 항도 3, 네 번째 항도 3, 3, 3, 3, 3 계속 되니까 얘는 3으로 수렴하겠지. 그런데 얘는 초항이 1이기 때문에 1로 수렴한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얘가 R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이 되니까 얘도 발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육분법을 할 필요 없이 좀 합쳐진다 이거야. 자, 지금 보면 2번하고 3번, 즉 2번하고 3번 범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는 전부 다 얼마로 수렴했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자명하고요. 그 다음 1번과 4번을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혹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경우에 무한대로 가든 뭐 진동하면서 발산을 하든 얘네들은 발산의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 공비가 1일 때는 계속해서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초항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그 다음 6번은 진동을 하면서 발산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 사분법으로 다시 나눕니다. 범위를 갖다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요. 첫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또는 1보다 크고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첫 번째 범위로 분할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두 번째 범위로 분할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범위는 R이 1일 때, 네 번째 범위는 R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분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첫 번째 범위는 어떻게 쓰냐면요. AN은 AR의 n-1제곱인데 첫 번째 범위는 원래는 R이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잖아. R은 1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지? 그래서 걔를 합쳐서 그냥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합쳐서 씁니다. 1번 범위를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은 얼마가 되죠? 발산이 됩니다. 무한대로 발산을 하든지 왔다 갔다 발산을 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없던지 발산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잘 보세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치?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죠.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이 어디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하게 돼요. 얘는 다른 값이 아니라 언제나 0으로 수렴합니다. 알겠어요? 0으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R이 1일 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R의 n-1제곱. 선생님이 이번엔 얘를 쓴 이유가요. 수렴하는 게 언제나 초항으로 수렴한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맞지? 여기 써놨지만은 다시 한번 써서 얘는 첫 번째 항이 A면 공비가 계속 1이니까 A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럼 무한대로 가더라도 A가 나온다는 거지. 왜? 뭐 떴다고? 여기도 못 떴어? 저희 깜빡깜빡거려. 여기도 못 뜨긴 했는데. 괜찮아. 그냥 해. 배터리 부족이래. 제 거. 야, 나 미치겠다. 녹화 안 하고 있었어. 아니, 이거를 해놓고 충전을 안 하고 있었어. 하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래도 녹화도 돼요. 망했다. 자, 이거 편집하기 힘든데.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떻게 됐었죠? 발산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 무한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 경우는 2번과 3번밖에 없다. 맞지? 그래서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자, 이제 여기서 결론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죠? 발산의 진동? 뭐가? 예? 진동 발산 안에 한 종류잖아. 그냥 진동이라고 써도 돼. 근데 그냥 선생님이 편하게 발산이라고 해놓은 거야. 왜냐하면 중요한 건 얘야, 얘. 수렴 조건. 맞죠?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되죠? 수렴 조건은 이 결론에 의해서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메모요. 한번 싹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아, 뭐야.